안녕하십니까. 24년 1월 3주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백화점 종목 투자 1월 3주차 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제가 보니까 9분 정도 계시던데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제 차주에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좌를 보면은 지금 연간 수익률이 한 30% 정도로 나오네요. 1월 달에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 계좌가 좀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수익이 좀 좋았었거든요, 초에. 그 부분이 이제 업상세가 되고, 올해 1월 달이 많이 빠지다 보니 계좌가 좀 많이 빠졌네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금주에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줄이려고 노력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는 추세 추종자고 하다 보니 계좌가 마이너스가 자꾸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계속 줄였고 인버스도 조금 사서 해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 반등이 나오고 제가 보는 지수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저는 좀 활용을 하는데 그 지표에서도 하방 지지가 이제 나올 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주 없는 상태고 시세를 좀 감지하고 향후에 이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몇 주 정도만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락 구간에서 이제 포지션을 좀 줄였는데 반등장에서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장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네요. 이틀 동안 이제 살짝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AI 및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제 포지션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반등장에서 이제 강한 상승 종목을 좀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이틀간의 반등이 있었지만은 계좌를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HTS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1월달 정말 많이 하락했죠. 예, 뉴스 보니까 3%인가? 예, 유튜브를 보니까 최장기간 연속 하락 기록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목요일하고 금요일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올랐는데 하방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지수에 이제 상방하고 하방하고 요런 것들은 볼린저 밴드를 저는 참고를 많이 합니다. 예, 까만색은 3시그마, 그 안에 있는 요 빨간색하고 밑에 요 하늘색 선은 2시그마, 예, 표준 편차에 곱하기 2의 폭을 그리는 거고, 요 까만 선은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3의 범위를 그리는 건데,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종목은 다릅니다. 종목은 볼린저 밴드도 저는 종목에도 볼린저 밴드를 대입해서 활용하는데 종목은 어떤 그 안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그 지수 자체가 기존의 그 변동을 치고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현물 투자자고 상승이 계속 나오는 종목에 이제 오래 투자하고 투자 비중을 늘려서 이제 계좌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종목의 볼린저 밴드 활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수만 요렇게 이제 그 상방 하방을 좀 참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반등이 일단 이틀 동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반등이 21선까지는 최소 가줘야 되고요. 21선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밑으로 쭉 내린다 그러면은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2300까지도 뭐 전 저점 이 부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로 나온다 그러면은 현금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해지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는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5일선 요걸 못 뚫고 5일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이렇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은 뭐 큰 위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위험 관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이야 시장이 좋아지면 뭐 추세 추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위험 관리를 못하면 계좌가 망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깡통을 찬게 되니까 항상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우리 포지션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인버스를 좀 사서 해지를 좀 한다든지 이 인버스를 뭐 한 20% 사면은 사실 현금을 40%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뭐 현금을 많이 마련하지 못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다면 인버스를 또 고려해야 되고 많이 마련했다 하더라도 하락의 그 추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또 인버스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요것만 봐도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좋았잖아요. 작년에 좋았던 기준을 보면은 물론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 기존 저점보다 이제 높은 곳에서 조정이 끝났고 높은 곳에서 조정이 끝났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기존보다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저는 이 박병창 이사님이라고 잘 아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반등의 어떤 그 폭의 중간에서는 그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은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100% 그렇진 않겠지만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달아줬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 주에 이렇게 밑꼬리 좀 달고 끝났고 다음 주에는 좀 주봉 자체에서 양봉이 그러니까 좀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양봉은 아니더라도 최소 도지는 나와줘야 되고 요보다 더 떨어지면은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만은 예.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월봉인데 월봉도 뭐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앞전에 이 세 개의 음봉처럼 쭉 이렇게 빠지느냐 이때 계좌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무튼 이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 하면 최소한 두 번째 달 이때부터는 현금이 한 30% 40%씩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이 음봉의 길이도 많이 크고 다음 달에는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졌다가 다시 어쨌든 마무리는 양봉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주요국 이제 외국 증시하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하고 비교한 차트인데 6개월간의 차트입니다. 요번 주에 이제 반등이 이제 다들 나왔는데 반등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예. 물론 이제 거의 좀 약간 커플링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많이 이렇게 따라가
큰 그림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1월 달에는 정말 한국장이 정말 많이 빠졌네요. 예. 대만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김정은이 뭐 또 뭘 이야기했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대만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좋은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그래서 대만의 이 빠지는 폭이랑 한국이 빠지는 폭이 한국이 근데 더 많이 빠졌는데 어찌됐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월 달에 전체 조정의 모습이 굉장히 큰데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하고 한국은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는 좀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대만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네요. 네. 저희 나라는 쥐꼬리만큼 좀 나왔고 좀 요게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3% 후반대에서 이제 조금 오른 4%를 좀 넘긴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뭐 10년물하고 2년물은 많이 붙었어요, 진짜.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좀 재역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이제 감원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빅테크에서 감원 뉴스 계속 나오고, 뭐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금리가 막 상방으로 튈 것이다라고 이렇게는 사실 기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원을 계속 하니까 실업률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보다 해서. 그런 어떤 기대를 반영을 하니까. 네, 그리고 좀 중소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10년물 국채 차트 있잖아요. 예. 뭐 전고점을 뚫거나 뭐 이러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예. 좀 올랐다가 뭐 이렇게 좀 다시 빠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올해는 할 거니까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밑으로 4% 밑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일단 미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은 빠지면 좋죠. 예. 그리고 다음은 환율인데 환율은 안 좋아요. 지금 1년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정학 리스크 때문인지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예. 저희 뭐 한국 지정학 리스크야 뭐 예전부터 뭐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느낌이 이제 뭐 전쟁이 난다는 이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한 전쟁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떤 그런 리스크가 되게 큰 상태고 중국에서는 뭐 대놓고 뭐 무력 통일이라고 했나 흡수 통일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통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되게 큰 나라잖아요. 예전에 뭐 지역적인 뭐 전쟁이나 이런 건 많았지만은 이렇게 대규모 어떤 전쟁이 2년째 지금 있고 중동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자꾸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 어느 지역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이제 해상 물류 이쪽도 지금 안 좋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진짜 한정적이에요. 네. 이게 오르질 않네요. 이렇게 팍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튀니까 뭐 일단 좋습니다. 네. 그나마 좋은 편에 있고
환율이 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지정학 리스크, 지정학적 어떤 우려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해소가 돼야 이제 우리 지수도 이제 그 이 주요국 증시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요게 좀 붙어야 되겠죠. 쭉 좀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 HTS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정이 어려워. 얼추된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조건 검색하는 화면이고, 네. 요건 제 계좌인데,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추세 추종이잖아요. 예, 추세 추종이니까 추세가 이제 나타나는 거, 어떤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거,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매수 규모도 많이 줄였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나오기 전 목요일 전까지는 금액을 꽤나 많이 줄였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좀 많이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산 게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습니다. 예, 이오테크닉스 기존에 한 600만 원 정도 매수돼 있었는데 볼까요? 지금 박스 뚫었죠. 여기 보시면 이거 마크 미너비니가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올랐다가 뭐 컵 위드 핸들도 되고 뭐 다 되는데 한 이 정도의 변동이 있다가 변동폭이 점점 줄잖아요. 여기서도 이 변동폭이 줄고 여기서 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뭐 여기까지, 뭐 여기하고 여기는 비슷한데 변동이 점점 줄면서 이 전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거. 이거 그 초성장주 투자라고 마크 미너비지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한다기보단 그 책에 그런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인 좀 그런 패턴으로 보이고 지금 언제부터 2023년 8월부터의 박스를 뚫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시총이 꽤 큰 종목인데 이걸 뚫어냈다는 거는 이제 시장 이제 미스터 마켓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 이스트 소프트인데 이스트 소프트 정말 급등했잖아요. 예, 근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못 샀고 이쯤에서 샀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샀고요. 한번 샀고 떨어진나 싶었는데 한번 이제 매수세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샀는데 목요일 날 강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요만큼의 박스잖아요. 예, 박스 뚫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섹터고 이스트 소프트는 AI 관련 뭐 회사로 이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실제로 하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익성은 사실 이게 좀 가려졌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가려졌겠다. 매출은 좀 계속 증가해요. 예, 증가하는데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가파른 어떤 성장이 나오기 전이죠. 근데 만약에 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스트소프트는 시총이 한 뭐 1조 이상 가 있을 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서는 항상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대세고 미국장에서도 지금 주도주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AMD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 봤을 때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일단 AI인데 우리나라에서도 AI 섹터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 약간 꿈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에서 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이익이 찍힌다 하면 더 가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이익이 전혀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실망해서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의 추세는 뭐 아주 좋으니까요. 예, 팔 이유가 없고 추세가 좀 꺾인다라는 거 보고 뭐 팔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미리 팔기보다는 약간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팔거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일부러 비중 축소를 위해서 하는 건 하는 경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이 장기적인 박스를 한 번에 뚫은 거예요. 이 월봉 차트로 봐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추세가 좋죠. 지금 계속 전형적인 그 여기 약간 추세선 그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좀 반등할 때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상승하는 추세 좀 완만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추가 매수가 됐습니다. HK 이노에는 뭐 썩 그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된 어떤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뭐 아니면 아까 이 테크닉스처럼 요렇게 뭐 계속 요런 모습이 뭐 한 몇 달 유지되다가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거죠.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뚫는 모습이 뭐 나와주면 이뭐 회사는 더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제 밑에 요 재무 차트 보시면은 재무도 요거는 뭐 현 재무는 아니죠. 예. 미래 재무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한 어, 재무의 미래 이제 예측치잖아요. 예측치도 꽤 좋아요. 예. 괜찮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줄일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리노공업도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박스를 그리고 있고 여기 박스 하단에서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요런 모습인데 요걸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코웨이도 이제 장기간 하락해서 이제 올랐던 종목이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요 비중 높은 거 위주로 이렇게 제가 틀었는데 TLB도 이 추세가 요 박스를 뚫고 또 여기서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하단에서 조금 더 샀어요. 예, 하단에서 좀 사고 사실 이거는 눌림목 같은 그런 매매인데 뭐, 뭐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HSPS 요거는 저는 여기에 밑에 하단에 박스를 뚫었다고 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나오고 반도체 회사하고 AI하고 반도체하고는 사실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연관이 크잖아요. 연관이 있는 섹터고 뭐 같은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I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AI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게 보고 뭐 성장 섹터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박스를 저는 요 밑에 하단에 박스 뚫었다고 봅니다. 물론 요 전체를 뚫어줘야겠죠 또. SPG는 제가 많이 줄였어요. 많이는 아니네요. 기존에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줄였던 것 같고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이 꽤 있는데 좀 변화가 좀 심했던 거는 캠트로닉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 박스인데 내려와 버렸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비중이 제일 높았거든요. 캠트로닉스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가가 빠지니까 뭐 계속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시 반등해서 본전이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스타일은 일단은 줄이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 오르면 다시 사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DNC 미디어도 좋죠, 추세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직 비중은 얼마 없습니다만 최근에 좀 담았었고요. BNC라는 종목도 최근에 조금 샀습니다. 최근에 좀 넣는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종목이 뭐 워낙에 많아가지고 YIK는 YIK 요 부분도 제가 최근에 담았고요. NHNKCP 요 부분도 이제 추세 전환이 딱 보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담아놓고 이 시세의 연속성,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 시세 연속성이 나올 때마다 사는 거죠. 예. 지금 일단 박스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의 박스였는데 이제 박스의 범위가 좀 줄면은 제일 좋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 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의 박스에서 다음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박스의 변동이 점점 줄면서 돌파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주의 모습이다라고 마크 미더빈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많이 이렇게 보통 보면은 약간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마크 미더비니는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는 박스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밑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확 오르는 것도 있고 조금 시장 어떤 특성도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샀던 게 크라우드웍스, 요거 보초를 좀 담았습니다. 크라우드웍스라고 요거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AI 라벨링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AI 라벨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초창기 모델에서 딴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로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이제 결정 검출기 시트로 결정 검출기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업체를 좀 섭외해가지고 가장 초창기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결점이다 표시에 이렇게 제가 라벨링을 하는 게 그게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금 AI가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업체들도 이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도 최근에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보초를 좀 담았어요. 보초를 좀 담아놨고 QRT도 보초를 담았습니다. 요거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증시도 보초를 좀 담았습니다. 일본 증시 너무 잘 가니까 그냥 뭐 잘 가는 이 뭔가 대세 상승이 지금 나왔거든요. 좀 늦었죠. 예, 산 거는 좀 늦었는데 ETF를 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KMW가 또 추세가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뭐 연속성이 나오면 일단 지금 한번 변화 시도를 했다가 이제 못 갔죠. 시세 연속성을 못 가져가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단 한 이쯤에서 이제 박스가 나오고 뚫고 박스가 나오고 뚫고 뭐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샀습니다. KMW도 뭐 6G를 6G죠. 예, 6G에 대한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에서도 뭐 이재용이 뭐 어떤 말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노키아에서 또 뭘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엔캠은 10만원 보초 태웠는데 태우자마자 바로 빠지네요. 보초만 태우기 잘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차트는 전형적으로 팔아야 되는 차트로 제가 배웠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병창 이사님이 쓰신 그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차트에 봉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 책
전략으로 봤을 때는 뭐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서 설명하기로는 요런 봉이 나오면 좀 안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10만 원밖에 안 샀으니까 예, 다시 내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릴지. 예. 요거는 이제 인버스 좀 사놨다가 이때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한 1000만 원치 사놨었는데 그래도 좀 하락장에 이거 덕분에 뭐 조금은 방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수가 반등만 좀 세게 나와주면 꽤 수익을 볼 것 같은데요. 지금 명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좀 명확해요. AI 관련된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요게 지금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안의 섹터 내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것을 계속 피라미딩 해가면 뭐 한 달에 반등장이 나올지 뭐 얼마 만에 반등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30분 정도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어,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뭐 이제 몇 분 안 되시는 구독자 분이시지만 뭐 들어주셨다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좀 향후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영상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개선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도 대응을 잘 해서 시장을 좀 이기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